2년 전 재혼을 택한 강 씨는 서로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. 그런데 보면 볼수록 남편과 닮은 구석이 없어 보였다는 아이. 남편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거뭇한 반면 딸은 선이 옅고 피부마저 흰 편이었다는데요. 더군다나 당신 자식이 맞냐는 가벼운 농담에도 이상하리만치 발끈하던 남편. 알고 보니 남편의 친자가 아닌 전처의 외도로 낳은 자식이었다는 겁니다. 핏줄은 아니어도 달라질 건 없다는 남편. 하지만 강 씨는 생판 남의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줄 자신이 없어졌다는데요. 두 사람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? 자, 오늘 사연,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될 수 있어서 조금 각색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. 제가 오늘 이 사연은 정말 여러 번 계속 정독을 했는데 야,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. 네, 일단 제보자인 강 씨는 올해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. 현재 재혼을 한 상태인데요. 첫 번째 결혼은 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으로 끝나게 됐습니다.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2살 난 딸도 데리고 와서 혼자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. 현 남편 역시도요, 전처의 외도 때문에 오래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. 이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, 이런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고 재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. 1년 정도는 살림만 합치고 같이 살다가요. 서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잘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는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서류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이 사연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남편도 7살 난 딸을 키우는 양육자였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 사연자 강 씨가 참 많이 의지가 됐다면서요. 응? 자, 소장님. 이 남편도 7살 딸을 키우는 홀로 키우는 아빠였어요. 근데 이 육아 고수였다고 합니다.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우는지 셈법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너무 자상한 아빠였어요. 정말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빠를 참 좋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둘이 만나다 보니까 강 씨의 2살 된 딸도 또 이 아빠를 진짜 친아빠처럼 좀 따르게 됐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서로에게 아픔을 도닥여주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,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똑 닮은 우리들의 아이도 낳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셋째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자연 임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 되면 시험관 수술이라도 생각하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강 씨가 아이들 둘을 이렇게 딱 키우면서 특히 남편이 데리고 온 이 아이 뭔가 참 이상하다. 뭔가 이게 좀 그렇죠. 아이가 어리지만은 이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요모조모 뜯어보아도 남편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. 맞질 않아요. 성격도 딴판인데다가 남편은 이제 권력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피부도 거뭇거뭇한데 이 아이는 피부가 찹쌀떡처럼 희고 피부가 또 여리다는 거예요. 얼굴 여린 느낌이라서 이상하다. 그래서 혹시 이게 아이 친엄마를 닮아서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느낌이 아닌 거고,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만들려면은 그 남편의 유전자가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전혀 다 안 보이는 거예요. 보통 이럴 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이런 얘기 많이 어른들이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뭐 저도 사실은 뭐 저희 사촌들 대부분이 땡철인데 저 혼자 땡훈이라서 땡철이요? 그러니까 이 돌림이 철자 돌림인데 땡철. 나 예, 땡철이. 뭐 철이라서 누가 계속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어렸을 때. 사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저만 혼자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진짜? 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. 이 농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우리 딸은 어떻게 이쁘냐, 아빠 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그냥 웃기도 하고 자식 맞아?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색을 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? 자연이는 당신 하나도 안 닮았어 하면 처음에 웃다가 처음에는 하다가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니 그만해라고 좀 듣기 싫다면서 정색을 했다는 것 같아요. 너무 발끈해서 놀라길래 좀 장난친 거다라고 하면서 일단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그냥 하하하하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정색을 했다. 네. 어딘가 좀 수상했습니다. 근데 결국 며칠 뒤에 이 남편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. 아이고야. 사실 이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상한 걸 잘 모르기도 했고요. 이런 걸 의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
전처가 외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이혼 과정에서 친자 확인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워왔던 딸이 알고 보니까 친자가 아니었다.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요. 그 당시에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. 아, 팀장님. 네.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닌데 자기 피는 하나도 안 섞인 딸을 재혼하면서 데려온 거네요. 그런 것이죠. 이거 팀장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? 만약 저는 저희 집은 관계 없습니다. 저희 딸은 아니, 물론이죠. 예, 아니, 저랑 엄마를 꽉 닮았고 예. 성격이 어쩌고 닮았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.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쯤은 고민을 해보다가 다음 날은 딸을 입양한 것으로 생각하고 키우죠. 키운다. 네, 입양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. 야, 그러니까 참 이게 저런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참 쉬운 선택. 그렇죠. 야, 이거 고민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. 예. 그렇다면 말이죠. 당시에 내 딸도 아닌데 솔직히 그럼 전처한테 더군다나 외도로 생긴 그렇죠.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. 아마 아빠들은 이럴 거예요. 저도 뭐 이제 저희 딸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김 팀장님처럼 그냥 입양했다고 생각하고 키울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. 너무나 딸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딸바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또 친자는 아니었고 아이고야. 또 어떡하냐 이렇게 막 따지니까 그러면 고아원 보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딸인데 그래도 세상에. 자기 딸이 여기고 있는데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내 핏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 딸로 키워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딸인 건 변함없다.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. 그렇게 하다가 재혼할 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숨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제 사연자 강 씨의 입장입니다. 다 좋아요. 좋은데 강 씨 입장에서는 생판 남의 아이를 그냥 지금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네, 강 씨의 입장만 보면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. 그러니까 내가 재혼 가정이라서 더 이제 열심히 아이를 서로 키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아이가 남편을 닮은 남편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처럼 키울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.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하고는 전혀 지금 피를 안 섞은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진 거고 게다가 또 이 남편의 옛 부인이 외도로 낳은 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그 외도의 결과물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또 들었습니다. 그런데다가 이 강 씨도 사실은 외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위혼을 한 경우니까 그렇죠. 이 외도라는 것은 굉장히 강 씨에게는 상처가 되는 상황이에요. 그것이 자꾸만 떠오를 수도 있고 물론 키운 정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게 너무 걱정스럽고 갈등이 되고요. 또 나중에 아이가 커서 다 성인이 돼서 이걸 다 또 알고 나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친모가 나타나서 막 성인까지 잘 키워놨는데 내 애니까 내가 데려가겠다. 하하. 그리고 또 데려가 버릴 맞아, 수도 맞아, 있고 맞아. 그 뒤에까 그 상처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온 상황입니다. 자, 정말 이 강 씨 사연자 아내분 결국 이 남편한테 이분도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. 결국 그 고민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. 네, 일단 강 씨는 그래도 전처가 낳은 아이가 아니냐, 당신 핏줄도 아니니까 전처가 좀 데려갈 수 있게 얘기를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내 마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실망스럽다면서 화를 냅니다. 내 딸의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냐라고 나오고 또 이 남편 본인도 예민하고 격양이 되다 보니까 선까지 넘습니다. 그럼 내 입장에선 당신이 데려온 딸도 내 자식 아닌 거 아니냐 아이고야.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. 물론 이후에는 본인도 말이 지나쳤다면서 사과를 했고요. 사실 강 씨도 이 남편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다그칠 수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찜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. 결국 이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도 서먹해지기 시작했고 아이고야. 결국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. 야,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정말 꼼꼼히 읽고 나서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아내분이 좀 너무하다, 사연자분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다 읽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참 누구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. 좋습니다.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재혼한 남편의 딸이 친자가 아니랍니다. 이 아내 입장에서 품어야 되겠느냐?
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정답은 결국은 이 강 씨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게 뭐 이혼 사유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법적인 얘기도 사실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입양이나 뭐 친자나 법률적으로는 같아요. 만약에 이제 뭐 좀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아이를 입양하면 자기 딸이 됩니다. 당장 됩니다. 입양을 하면. 같이 산다면 쌍방이 입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입양을 하지 않으면 나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밖에 안 돼요. 법률적으로. 입양을 함으로써 나의 이제 비속이 친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금방 해결될 부분이긴 한데 만약 된다면 근데 이제 본인이 되게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김은미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빠 마음이 좀 거의 확고한 것 같거든요.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빠냐 아이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야. 자, 그러면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, 그러니까 이 사연자 강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, 그렇죠. 하지만 또 계속 키우자니 좀 뭔가 좀 찜찜하고. 그게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아이 친모가 양육한다면 버리겠지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아이 친모를 만나가지고 양육권 포기 각서를 받고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너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직진하세요. 자, 소장님은요? 네, 너무너무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세심하게 생각할수록 강 씨의 입장도 솔직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세밀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남편이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강 씨도 강 씨의 아이를 데리고 왔고 이 남편도 남편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걸 약속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경우고요. 이 아버지는 스스로 우리가 오늘 했던 고민을 몇 년씩 곱씹어서 하셨을 거예요. 그렇죠. 오랫동안 싱글 베드로 사신 분이에요. 결론은 나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는 내 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낳은 정도 굉장하지만 기른 정은 더 무섭거든요.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 심지어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식처럼 기울어지는데 그 적을 이 아버지는 뗄 수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뭐 키울 수 없어. 고아원을 보내. 엄마한테 보내.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그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만약에 이 아이를 포기한다면 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살아오셨던 그 삶이 사실은 뭐 잿빛이 되는 거죠. 이 아이와 같이 끝까지 잘 성장해서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냈을 때 이 남편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저는 황금빛일 것 같거든요. 좋은 남자고 좋은 남편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박 변호사님 뭐 법적인 거 말고 또 말씀 주실 거 있어요? 뭐 저도 사실은 근데 그 판단은 이제 이 강 씨가 해야 됩니다. 이 사연자께서 결국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어떤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강 씨한테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. 뭐 본인이 이제 감수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. 와, 근데 제가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. 네,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꽥꽥님 저라면 절대 못 키울 것 같아요 하셨고요. 김인홍님 전처가 밖에서 나온 자식 생판 남인데 나중에 재산도 줘야 하네 하셨습니다. 하지만 베레타님은 입양도 하는데 잘 살아보세요. 나중에 아이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. 이미숙님 키울 자신 없으면 지금 갈라서야 합니다 하셨습니다. 이사나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서운데 오늘 안건 정말 수능보다 더 어렵네요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예, 저는 뭐가 됐든 아이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. 어떤 경우든. 좋습니다.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